입시 설명회도 저번 주 했었었는데 뭐냐? 요거 컨설팅 이게 무료라고 하거든요. 네. 서서 페이지가 몇 형식 지금 그 영상하는 거 몇 페이지 해야 되나요 저희가? 87쪽부터 90쪽까지. 아 그래요? 4형식까지. 이거 한번 가서 한번 신청해 보세요. 네. 4형식. 오케이. 정말 입시 카페도 있나? 시집이 건물 1층에 있다던데. 진짜요? 예, 한번 가보세요. 여기 이거 홈페이지 가서 네. 이거 컨설팅 신청하려고 하면은 뭐 이거 뭐냐? 이것도 아마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지금 다운받아서 이제 서류 적상해서 가져가면 된다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작 페이지 한번 해석해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근데 잠깐만 그거 볼까요? 뭐를 적고 있었죠? 다음이요. 어디? 제가 단어를 어디다가 적으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옆에. 단어 적고 뜻 적고 이렇게 해달라니까 우리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물어봅시다. 계속 이렇게 해와서 그래요? 해석할 때 이게 보기 좋다. 그렇긴 한데 해석할 때는 그렇긴 한데 내가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거는 나중에 빠르게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본인이. 결국 이게 필수 어휘들이고 고3 수능에 나오는 그 기출 어휘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빠르게 정리를 한다 치자. 그러면 네가 이렇게 적으면 뭘 해야 된다고? 다시 정리. 아니 그 글을 다시 보면서 이걸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나 더 귀찮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어쨌든 정리해올 수 있겠죠. 나중에 단어 쭉 적어오너라 이렇게 하면요.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됐습니다. 가자 이거야. 예. 1번에 The equipment makes less carbon dioxide. 이번에 the advertisement makes the product look better. 3번에 the movie made the audiences think about multicultural societies. 4번에 this new policy will help students write better reports. 5번에 it is better and it is bad to let a friend make a mistake. 6번에 the internet helps me keep in touch with my family and friends. 7번에 a variety of kitchen appliances
help us cook our meals and clean our houses. 물어보실 거 있는가? 가보자 뒤쪽에. Like grades will make students study harder. Even you have to take classes which can help you develop your thinking skills. 3번에 the teacher had the students memorize the essay he wrote. 4번에 history lessons help college students solve present and future problems. 5번에 teachers should make students feel a sense of self-confidence. 6번에 most advertisements make defective products look plausible. 7번에 funny movies help people relieve their stress. 8번에 reading a book twice makes readers bored. 9번에 reading a book twice makes readers more interested in the book. 물어보실 거. 여기다가 get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네. 그 다음 10번에 congestion charges make drivers avoid using busy roads. 11-1번에 a good learning environment will help students fulfill their academic requirements. 11-2번은 a good learning environment will help students fulfill their academic requirements. A good learning environment can make students fulfill their academic requirements. 지겹네.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보자. 그 다음에 11-4번은요. The school director guides students to fulfill their academic requirements. had 써도 됩니다. 그냥 had하고 원형이에요. 넷은 안 뭐 사역동사니까 돌려서 표현하면 let도 쓸 수 있겠죠. 맞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let을 썼다면 원형으로. 그 다음 12번 A few history teachers have their students memorize some fixed answers to questions about a certain historical event. 13번에 college students can learn crucial and important historical lessons which help them solve present and future problems. 물어보실 거 있는가? 예. 뒤쪽에 마지막입니다. 1-1번은 drivers using busy roads. 1-1번은 charging a fee to drivers using busy roads would make them avoid using the roads.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예, 뭐 물어볼 거 있어요? 잘 모르겠어서 못 썼어요. 아, 뭐를요? 요거 1-2번이요? 네. 자, 천천히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밑에 것도 좀 무시하시고. 주어 먼저 찾아야 된다, 주어. 주어가, 이거 일단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찾아셔야 되냐면, 만들 것이다 라는 동사를 먼저 잡고 만들 것이다. 이거 자체는 어떻게 씁니까? will wait. will도 괜찮지만, 내가 will은 굉장히 강한 어조를 가진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will보다는 would로 약간 약화시켜서 쓰는 게 훨씬 더 많이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will은 이제 약간 조금 진짜 100% 확신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잘 모르는 거니까 would로 약간 하고 이렇게 쓰는 습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맞는단 말입니까? 요거네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부가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준동사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뒤쪽에는 유금을 이 목적어는 결국 전체 문장의 목적어인가요? 아니면 요 동그라미 친 준동사 내의 목적어인가요? 중사네. 목적어에까만 부가하는 것, 요금을 요 순서대로 바로 적을 수 있겠죠? 부가하는 것 플러스 요금을. 그 다음에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뭐를 만든대요? 피하게요. 피하게 나머지 일단은 운전자들에게 바쁜 도로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요 수식어를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나오는 위치가 바쁜 도로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만들 것이다. 바쁜 도로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 이 밑에는 동사하고 주어하고 연결했을 때 어떤 쪽이 훨씬 더 수식이 자연스러워 보이나요? 주어. 그러면 요 표현은 어디다가 주어 바로 뒷자리
여기다가 붙여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그럼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자, 바쁜 도로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적어주면 됩니까? 여기 나와 있네. to drive. 네. 운전자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쪽에 보면 바쁜 도로를 사용하는 요 형용사를 어떻게 표현할 건데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관계대명사로 쓰거나 분사로 쓰거나 둘 중에 하나. 그거는 그 효림이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되겠죠. 분사 형태로 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진 네. 비즈로즈 또는 관계대명사를 쓰면요? 페플 보이징 드라이브는 여기 이미 나왔다고 치면 여기 바로 뒤에 후 붙이고 유즈 비즈 로즈 그거는 맞죠. 그거는 취사 선택 사항이다 이거지. 조건이 따로 없다면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하고 여기 뒤에다가 사용하는 준동사 구간 또는 관계대명사 구간 플러스 바쁜 도로를.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는 완벽하게 다 끝났죠. 그 다음에 만들 것이다 하고 뒤에 남은 거 보세요. 운전자들로 하여금 그 도로들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게끔 만든다 할 때 지금 목적어 을 하나 여기 나와 있는데 도로들을 피하게끔 만든다. 도로들을 피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피하게 만든다. 만든다라는 표현 몇 형식인데? 오형식 네, 맞아요. 이 형식 어떻게 해석해요? 만든다 아니 만들다 말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완벽한 문장의 종류는 5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석이 어디 들어맞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형식은 어떻게 해석해요? 주어는 동사입니다. S가 V 한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이게 좀 한번 생각해봐. 좀 다르대. 뭔가 느낌이 다르대. 이거는 S가 V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가 O를 이 형식은 O는 안 나오죠. C 이게 이 형식을 전부 다 소개하는 글이라 그랬잖아요. 주어가 어떤 놈인지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니까 S는 SC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형식은요. 그 다음에 S는 SC 한다. 이거는 소개할 때 보통 많이 붙인데 아니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S가 O를 V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동작을 당하는 대상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고 네 번째는요. S가 O에게 아이오에게 D를 네. 주다 주다 이제 V 해주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준다라는 표현을 붙여서 쓰는 수요 동사들 D오를 V 해준다. V 해준다. 그 다음에 O 형식은요. 주어 동사 S가 O에게 O에게 하면 안 돼요. 네. O를 오시라고 또는 오시로 이게 명사가 나올 때 또는 S가 O를 오시하게 V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O 형식 이게 거의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기본적인 이 형식 중에서 이제 어떻게 쓴다고? O 형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만약에 했다면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동작 나오거나 사람 나오고 그 이외에 명사나 형용사 표현 요거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놨다면 사람이 여기서 어디 있어요? 운전자 얘가 바로 뒤에 만들 것이다 뒤에 나와야 돼요. 몸으로 하여금은 이게 준동사가 들어가는 목적어를 보통 이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뭐뭐로 하여금 또는 뭐뭐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죠. 이게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가보면 운전자들이라고 이제 바꿔서 이제 이야기를 그냥 적어둘게요. 운전자들이 이 동작 나옵니다. 여기가 주어처럼 해석이 되면요. 여기서 동작이 어디 있어요? 피하게
피하게 만든다는 이게 오형식 기본 오형식이에요. 운전자들이 피하게 만든다. 피하게. 그 다음에 피한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avoid인데 얘는 자동사야 대동사예요. 타동사고 avoid는 특정한 형태가 또 목적으로 나왔었죠. 무슨 형태가요? avoid ing? 써보면요. ing 형태로 쓸만한 동작이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사용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럼 avoid 피하게 플러스 사용하는 걸 것을 근데 뭘 또 사용한답니까? 바쁜 도로. 네 맞아요. 바쁜 도로 이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준동사에 또 자기만의 목적으로 들어가겠죠. 명사구간 이렇게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Charging a fee to drivers 운전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 뭐하는? 이 붐비는 바쁜 도로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would make 만들 것이다. them 그 운전자들이 avoid using 이 사용하는 것을 피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인 거죠. 또 using의 마지막 목적어 그 도로를 똑같은 바쁜 도로지만요. 이제 그 앞에 busy road라는 표현을 정확히 이제 여기다가 적어놨으면 웬만하면 똑같은 표현으로 이제 쓰면 조금 이제 그것만 피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roads라고 이렇게 표현해놨다. 이해가시는가? 예. 그 다음에 private lessons would help me prepare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네, 그 다음에 I have no choice but to study hard. 2-3번에 My parents believe that 내 부모님들 믿었다. Private lessons would help me prepare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o I had no choice but to study hard. 다 맞나? 예. 물어볼 거 있어요? 오케이. 독해가 재밌더라. 문해력이 뭔지 압니까 혹시? 글을 읽는 해석하고 문해력하고 해석력하고 문해력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딱히 그런 걸 뭐 배우거나 들은 적은 없지? 맞아. 사람들이 왜 자꾸 문해력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왜 그래? 뭐 효림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읽는다라는 동작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단계가 그 글에 있는 단어 어휘 하고 이제 그 문법 구조 그것들을 가지고 표면적인 해석을 하는 것 이거는 그냥 해석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석한 문장의 본질적인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숨겨져 있거나 다르게 돌려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의 표면적인 의미를 단어를 통해서 일단 익히고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이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알아내는 게 바로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가장 그 단어는 기본인데 단어만 익힌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게 왜 이런 문장편을 썼을까? 왜 이 문장을 이 표현을 왜 여기서 썼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결국 문해력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것 같다.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책 자주 읽어요. 그래서 읽는 건 좋아하는데 예. 자주 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읽은 게 뭡니까? 금요 중 중3 때. 예. 한 7개월이 지났군요. 최근 12월에 읽었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그냥 옛날에 연애하던 남녀 2명 있었는데 부모님이 바람 피다가 돌아가셔서 아이고, 그 예. 때문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좋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부모님이 바람을 피웠다가 돌아가셨다는 거 이제 그 어머니하고 아버님 각자 파트너가 있었다 이 말일까요? 여자애는 엄마가 안 아. 계시고 아, 남자애는 아빠가 안 계시는데 아, 엄마가 아팠어요 여자애가. 아, 근데 둘이 바람 피다가 예. 급류 때문에 떠내려가서 죽어서. 급류, 아, 예, 그 물살, 오케이. 약간 천벌을 받은 건가요? 어머. 몇 페이지죠? 36페이지. 36. 피면 안 됩니다. 자, 혼자 살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비난받을 일도 없는데. Creativity originally is the original open source code. 네. 오픈 소스가 뭔데? 아나 혹시 정보나 기술 과정 시간 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오픈 소스는 그냥 누구나 가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소스가 특정 영리 회사의 그 독점적인 재산이 아니고 누구나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창의성이랍니다. 자, 넣어볼게요. 자, 제가 먼저 합니다. Primary impedance 또 나온 것 같네요. 주요한 원동력 이렇게 또 해석을 했었죠. 이게 자극이라는 뜻도 있었고요. 주요한 원동력 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의 has been 뭐뭐였다 우리의 increased ability 증가된 능력이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증가된 능력이 이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하는 능력인가? 이게 중요하지. Reach out and exchange ideas. 도달하고, 즉 연락한다도 괜찮아요. 서로에게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능력이 바로 이것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뒤에 이 투정사 왜 붙었어요? 연유돼서 아, 뭐 하고? 둘치. 그치, 그러니까 ability 꾸며준 두 번째 또 투정사 형용사표야. 빌리는 능력이어왔다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빌리고 and blended 그것들을 섞는 능력 때문에 이렇게 혁신이 생겨났대. 우리 자신의 것과 함께 그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아이디어들을 대부로 이렇게 가져왔죠. 이것들을 섞는 능력 때문이었다. To create something new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뭔 소린데요? 창의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 창의성, 혁신에 대해서 말했어요. 혁신에 대해서. 혁신, 왜냐면 이제 창의성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이게 만들어낸다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뭔가를 새로 만들고 뭔가를 새로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엔 중요한 게 뭐였더라? 원동력. 원동력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뭐 어쨌다라고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혼자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섞는 것 그것이 창의성이라고 이제 스티브 잡스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길게 쓴 것뿐입니다. 그냥 혁신은 무엇이다 혼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combinational creativity is the acknowledgement that the nothing is genuinely unique, at least not in the sense of being constructed entirely from scratch. 이것도 똑같은 말도 반복하고 있는 거 한번 가봅시다. 결합의 창의성은 네, 결합적인 창의성. 인정. 네, 맞아, 인정이다. 진심으로 독특하지 않은 인정. 안 되죠? 무슨 뜻이 뭐라고? 아무것도 부의하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명사가 부정이 돼 있으면 아무것도 진정으로 독특하지 않다. 진정으로 독특한 것은 없다라는 것의 인정이 바로 이 결합적인 창의성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진정으로 독특하지 않은 그러면은 뭐 한다는 말인데? 하나. 아니, 내가 앞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 또 안 했죠. 앞에 무슨 내용 말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활용해서 이제 자기 걸로 섞어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처음부터 혼자서 완전히 유니크한 것은 없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이제 같이 쓰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들. 이것이 창의성이라고 인정하는 거랍니다. 이게.
아시겠죠? 앨리스 적어도 어디에서? 적어도 네. 적어도 not in the sense가 이런 의미에서는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분명 동사는 없지만 동사는 그럼 만약에 있다면 여기 being이 빠진 분사구문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being at least not in the sense. 적어도 이런 의미에서는 아니다. 구조화된 being을 해석을 어떻게 할 건데 구조가 된 이렇게 해버려. 구조화 네. being constructed 하면 being이 동명사로 썼기 때문에 여기 of 전치사 뒤쪽에 나올 수 있는 거겠죠. being의 존재를 만약에 이제 요거를 이제 동명사로 인식을 한다면 만들어지는 것의 의미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being constructed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 얻어진 것으로부터의 존재 얻어지는 게 어딨어요? from scratch는 요거는 관용적인 표현 이거 익혀야 돼. 이거 밑바닥에서부터 처음부터 라는 뜻의 표현이거든요. 어디를 긁는다고? 바닥을 긁는다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처음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의 의미에서는 아니다. 유니크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국 똑같은 말, 다른 말 여기까지 똑같은 말 그냥 네 맞아요. That notion is met. 그러한 개념은 충족된다. With considerable resistance. 이 상당한 이 저항과 함께 맞닥뜨려진다. 그냥 그대로 쓴 거네요. 이제 충족이라기보다는 저항이랍니다. In creative space 어디에서? 창의적인 공간에서 적어도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맞다라고 계속 똑같은 흐름이 이어지나요? 아니면 흐름이 반대될 것 같아요? 이어질 것 같아요. 상당한 저항은 그럼 왜 나왔는데요? 이 개념, 이란 말은 결국 여기 위에는 전체 내용이잖아요. 이게 상당한 저항을 만든다라는 말은 얘의 반대 상황, 얘가 아닌 상황을 한번 언급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여기서 바뀔 것 같다라는 시그널인 거죠. 상당한 저항은 여기 위에 없었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To create is to start with a blank canvas. 와, 해석해보세요. 창조하는 것은 네, 빈 캔버스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빈 캔버스. 뭐 그쵸. 백지란 뜻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한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어떻습니까? 똑같나요? 다른가요? 똑같아요. 완전히 반대죠. 예. 왜 반대인가? 자, 완전히 윗바닥에서부터, 처음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의 의미에서는 아니다. 뭐가? 이 독특한 것, 유니크한 것이 없다. 완전히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가져다가 빌려서 쓰는 것이라면 요걸 캔버스,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는 비유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진 그림에다가 자기의 색깔이나 이제 그 터치를 이제 더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빈 캔버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요? 내가 완전히 새로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개념이 완전히 반대되고 있구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흐름은 형광펜으로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뒤집어 놨더라고. 근데 여기 however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무엇을 다시 부정할 가능성이 높겠다고요? 바로 앞에는 요 초록 색깔 내용을 한번 여기랑 반대 상황을 한번 이제 도입을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아니야 내가 혼자서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 근데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살짝 담아두는 모션만 취하고 바로 다시 뒤집어서 노란 색깔 보관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나 much data exist.
많은 데이터가 존재한다. To support this ecosystem. 이러한 생태계를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 존재해서 지지해준다. 이렇게 별가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동사 뒤에 to알이 붙었는데 목적을 가진 표현으로 해석이 안 된다면은 V에서 to알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많은 데이터가 존재해서 이러한 생태계를 지지해준다. 이 영향력과 영감의 생태계라고 해놨어요. 영향력과 영감의 생태계 무슨 말인 것이죠? 좀 더 간단하게 어떠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 또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쓴 것 같다. 자연 주변 환경 여기 위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기 내용이 연결이 되어 가야 된다니까. 해석의 방향성이 애매하거나 이게 여러 가지 해석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높을 때는 항상 그 해석 방향의 기준점은 여기 위에 나와 있던 표현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단어나 한 구절로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 개념들을 비슷하게 위에서 이제 언급을 한 것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영향력과 영감의 생태계라는 건 내가 혼자 만드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랑 인정인 거랑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것을 지지해주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사람 이름 나오죠? 여기 사람 이름이 있었어요? 갑자기 무슨 변화가 일어났죠? 사람 시라 사람. 이게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나왔지. 대상이 어떻게 될 겁니까? 굉장히 훨씬 더 넓어졌어요? 아니면 굉장히 좁아졌어요? 좁아졌어 예시다 그냥. 대상이 좁혀지면 예시다. Nina Paley, artist, shot and animated ancient relics fro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o illustrate her point that all creation is derivative. 네, 맞아요. 좋은 단어군요. 한 아까인 예. 나 벨레이는 네. 초점을 맞추고 지지했다 이 영향력 죄송해요 이 샷 찍었대. 오, 영화로 만들었대. 애니메이티드는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뜻이니까. 예, 맞아요. 이게 보통 영화로, 그 애니메이션도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영화로 만들었다. 뭐를? 어데 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니까 메트로폴리탄은 그냥 그뭐 대도심 이런 뜻으로 쓰는 건데 이게 고유명사이니까 그냥 뭐 읽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용어를 가지고 나서 짓고 이걸 영화했다,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 말인 거네요. 여기 밑에 영어 원래는 움직이게 하는 뜻이고 뭐 하기 위해서 분야의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관점은 아니에요. 포인트가 요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만 하는 겁니다. 그냥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요점이죠? 모든 생명체들은 파생적이라는 왜 생명체예요 이게? 창작물 그렇겠죠. 그러니까 위에 생명체에 대한 맥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유물이라고 해놓고 생명체라고 거 만들어낸 거죠. 창작물. 모든 창작물은 뭐 한다? 파생적이다 파생적인 게 뭔데요? 다른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맞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얘도 혼자 완벽하게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디서 가져왔다 이 말인 거죠. 네, 결국 위에 있는 내용이랑 같아야 달라요? 같아져야 된다. 그게 글의 흐름이다. 모든 예술 작품은 뭐 한다? 파생적인 작품이다. 그 다음에 뒤쪽에 In animation, Oliver Larry examines the reappropriation of images in his video essay Virgins by looking at how Disney recycles animation. Creativity is the original open source code. 네, 맞아요. 어디에서? 영화에서 아니면 애니메이션에서 둘 다 괜찮죠. 누가? 올리버 라릭이라는 사람이 뭐 한다고? 네, 조사해본다 이 말인 거네요.
다큐멘터리 뭐 영화 같은 거겠지. 어디서 무엇을 조사한다. 이미지의 재전류. 네. 재전유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찾아봤어요? 아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결국 몰랐다 이 말인 거네. 재전유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나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내가 쓰는 건데 내가 만들었던 거니까. 대신에 이거를 다른 사람은 못 쓰고 내가 만든 예전의 작품을 갖다가 그 요소를 다시 한번 끌어다가 쓰는 거. 이걸 재전유라고 부른대요. 애니메이션 자주 보면 알겠는데 이거 혹시 뱅크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애니메이션 안 보네요. 그죠? 좋아요. 뭐를 좋아합니까? 이것저것 많이 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뭔 말이냐면 그 구도나 포징 같은 거나 그러면 춤 동작 같은 게 옛날에 그려던 거랑 비슷한 걸 그냥 그대로 뺏겨 쓰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게 재전유다 아시겠죠? 근데 대신에 나만 쓰는 거. 그게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지, 섞인 거. 그러니까 이미지의 재전유라는 말은 예전에 썼던 이미지를 다시 갖다 쓰는 걸 조사해 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야 결국 여기 있는 거 오리지널하게 만든 게 아니고 어디서 가져왔다는 내용이 다시 또 이렇게 한 번 더 다른 표현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디서? 그의 비디오 에세이 버전이라는 것에서 뭐 할공으로써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디즈니가 네 애니메이션 촬영하는지. 그렇지. 나 이거하고 이거가 같은 내용이야. 그냥 다시 갖다 쓴다고요. 리사이클 재활용 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라는 것은 원래 독창적인 것도 되지만 이건 원래부터 오픈 소스 코드 이미 많이 개방되어 있는 무료 프로그램, 누구나가 이제 쓸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누구나가 쓴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걸 갖다 쓴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쓴 것 같죠? 밑에 한번 보게 볼게요. 몇 번 했나요? 1번 더 보죠. 창의성은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1번 주제랑 같아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창의성은 근본적으로 이 독특함과 독창성에 관한 것이다. 달라요. 완전히 정반대죠. 다른 수준이 아니고 그냥 정반대 수준인 거예요. 그 다음에 Technical Motive Innovation, 기술적인 혁신. 이거 나왔긴 했어요. 이쪽에 relies only on, 여기에만 의존한다는 뜻이고 순수하게 독창적인 창의성. 이것도 정반대죠. 안 됩니다. Public Contribution, 대중적인 기여. 이 오픈소스, 이 개방되어진 이 원천들, 개방적인 원천, 오픈소스에 있어서의 대중적인 기여가 이어진다 창의적인 혁신으로. 여러 사람들이 기여한 게 결국 혁신으로 이제 하나로 합쳐진다 이 말인 거거든요. 이건 조금 어때요? 비슷한 것. 비슷한 것 같아 나도. 왜냐면 혼자서 한 게 아니니까. 근데 4번에 Creative works, 창의적인 작품들은 should always be credited. 이거 자주 나옵니다 요새. 한 몇 년, 3년 전부터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크레딧이 동사를 쓰면 오의 공로를 인정하다라는 뜻의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능동 형태로 만약에 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credit A to B 이 형태로 많이 씁니다. 이 B에 대해서 A의 공로를 인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창의적인 작품은 항상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들의 창의적인 창작자에게 공로를 인정해줘야만 한다 이런 뜻이지. 원작자를 인정해주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용 위에 있는 내용.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찍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창의성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냥 그거였거든요. 이걸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죠. 5번은요. Creativity involves taking ideas. 창의성이란 것은 포함한다.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것, 타인들로부터,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뭔가를 쌓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이건 어때요? 비슷하죠. 그럼 보기가 후보가 뭡니까? 3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3번하고 5번 보기가. 키워드 네,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5번. 저도 5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네.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그 위로 쌓아 올라간다. 네, 요 표현이 위쪽이던 내용을 조금 더 많이 담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대중적인 기여는 여러 사람의 기여를 말하는 것인데 이 기여를 갖다가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적어도 내 생각은 여기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다른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가 그 위에 쌓아 올라가는 거니까 이 쌓아 올라가는 동작을 내가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인 겁니다. 이거는요. 잘했고 너의 낮은 길에 유도된 손들이 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어쩌지. 이런 표현이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인마가 만든 표현입니다. 가볼게요. Freud long distinguished between the conscious and unconscious mind. 프로이트가 뭐 한 놈이냐면 정신 분석학을 최초로 만든 그 오스트리아 할아버지입니다. 100년 전쯤 살았던 사람인데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사람의 그 존재를 이제 최근까지 부정하다가 일부 인정하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학자들이 조금 이제 생겨나는 것 같아요. 프로이트는 오래전에 구분했다. A와 B 사이를 구분했대요. 이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마음을 구분했다. 키워드가 뭔가 같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키워드 확인. 얘가 뭐 어쨌다는 말인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But to this understanding of the unconscious mind is not preceding unconsciousness with its repressed impulses and instincts. 네. 하지만 오늘날의 무의식적인 마음의 이해는 네. 프로이트의 네. 야당 법석하는 네. 무의식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충동과 본능을 복제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이게 동사처럼 해석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이건 동사가 절대 안 되죠. 저자 뒤쪽이니까. 그것에 억압된 충동과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소용돌이치는 무의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프로이트를 모르더라도 뭔 소리를 하는 거죠? 무의식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해? 그렇게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 봤을 때 프로이트가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 지으려고 했대. 근데 중요한 건 오늘날의 이 무의식에 대한 이해는 여기 프로이트가 만든 거랑 같대 다르대. 다르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은 틀렸다.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무의식. 그치? 무의식. 그리고 이거는 그치? 방금 전에 이거랑은 다르대. 그럼 오늘날의 이해에 있어서의 무의식은 뭔지 그거를 설명하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뒤쪽에 있는데요. 결국 무의식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게 뭔 뜻이냐면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이제 검증 불가한 자기만의 이론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서 오늘날 그렇게 조금 많이 무의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무의식이나 사람들의 행동을 본질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진 성적인 에너지라고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무의식, 즉 성적인 에너지가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막 소용돌이치고 막 본능하고 이 충동이 막 가득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은 그런 식의 이제 그 에너지랑은 조금 상관이 없는 다른 쪽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냥. 그럼 오늘날의 무의식 이것은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거대한 정보 처리 체계이다라고 오늘날의 무의식의 기능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명 이어갔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Our memory, thinking, language, attitude, and perceptions all operate on these two tracks. A conscious, deliberate higher road and an unconscious, automatic low road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가볼게요. 우리의 기억, 생각, 언어, 태도, 그리고 인식. 모든 것은 운영한다. 네, 운영한다, 작동한다, 괜찮죠. work를 좀 간지나게 쓴 것뿐입니다. operate가 work랑 같은 뜻이라고 적어두시면 이러한 두 가지 경로로 작용을 한다, 돌아간다 이 말인 겁니다. 뭔데요? 의식과 신중한 높은 저로 네, 의식적이고 신중한 이 높은 의식의 도로와 그 다음에 무의식적이고 자동화된 자동적인 낮은 도로. 로, 그러니까 왜냐면 의식과 무의식을 옛날부터 약간 그 아이스버그처럼 이제 그 빙산 금마처럼 비교를 해놨거든요. 표면 바다가 있고 이런 데고 해수면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의식, 그 다음에 요 밑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의식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하이 얘를 로우 상하의 그 이미지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굳이 하이 로우로 이제 나눈 이유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로우 로드 가이드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뭐로 움직이는 손이란 말이죠? 의식. 맞죠, 무의식이죠. 근데 왜 하필 핸드입니까? 그러게. 핸드가 뭔데요? 손이 뭔데요? 어디에 붙어 있는 건데요? 우리 신체에 붙어 있는 거. 아,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신체적인 반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거를 굳이 손으로 이렇게 딱 비교, 그 특징을 잡아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하필 손일 이유가 뭐냐 이 말인가요. 아마 그런 뜻이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의 하이어 로드 마인드 무엇은? 네. 의식적인 길, 마음, 내적 이미 뭔지 이미 다 알았으니까 의식적인 마음은 성찰적이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마음은 직관적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성찰적인 건 뭔데요? 생각하고 아, 그렇죠. 생각하고. 아, 내가 이러니까 조금 문제가 생겼군. 그리고 상황을 분석하고, 아,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지. 행동을 좀 바꿔볼까? 이런 마음이라면, 이게 직관적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한 번에 딱 봤을 때 그 상황을 꿰뚫어보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해가 정확한지 부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이건 즉각적이고 반응적인 것이고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성찰적 이렇게 표현을 했어. 운전을 고려해봐라. 예시 구간입니다. Your brain and hands. 여기서 핸드가 또 나오는군요. 뭐 뇌와 신체는 알고 있다. How to move into the right lane.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는지 오른쪽 차선입니다. 오른 차선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머리와 뇌는 바로 알고 있대. 네. 하지만 if you are like most drivers, you can't consciously explain how you do it. 네. 하지만 네. 너가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아, 같다면 like. 같다면 네. 너는 분명히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이게 어떻게 해석죠 우리를? 이거를 의식. 쪽으로 분명히라고 나올 이유가 없죠. 네.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네. 어떻게 너가 그것을 하는지. 대동사겠죠? 이거겠죠? 어떻게 오른 차선으로 들어가는지를 의식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울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자, 부모님 운전하는 거 많이 봤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어요. 차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핸들 돌려서 네. 옆으로 가요. 네. 핸들 돌려서 그 다음에 그냥 쭉 가면 되나? 그치?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설명이 안 된대요. 이게 틀린 설명이라 이 말인 거죠 이게.
가보세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말한다. 그들이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돌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돌 것이다. 그러고 나서 직진으로 나아갈 것이다. 곧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한대. 하지만 that would steer 동사 them off the road 이렇게. 그것은 하지만 네. 그것은 조종할 것이다. 잘했죠. 스티어는 조향하다. 방향을 조종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그것들이 도로를 벗어나게 조향할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돌에서 벗어난다. 실제로 after moving right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후에 you reverse 너는 반대로 꺾는다는 뜻이에요. 역으로 반대로 뒤집는다. 그 스티어링 휠 조종대 운전대를 이란 뜻이에요. 스티어링 휠은요. 그 운전대를 너는 반대로 뒤집는다. 똑같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중심에서 왼쪽으로 꺾어야 이게 바퀴 방향이 다시 돌아간다고요. 이게. And only then 그리고 나서야만 리턴 돌아간다는 뜻의 표현이에요. 어디로? 중심 네. 한번 꺾었으면 다시 그만큼의 반대로 꺾고 나서 중앙으로 돌아와야 차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바퀴가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진을 해서 나간다 이 말인 거죠. 무슨 상황에 대해서? 차선 움직이는 건 그냥 예시일뿐이고 결국 뭐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의식이 안 된다. 그냥 무의식은 아는데 의식으로 설명하려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But no worries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왜냐면 your low road guided hands 너의 무의식에 의해 유도되어진 안내되어진 그 손이 알고 있다 어떻게 오른 차선으로 정확하게 안전하게 가는지를. 1번은요. Your knowledge about driving 운전에 대한 지식이 이 교통사고를 나타낸 교통사고들을 피하도록 도와준다는데 이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지식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인 마음이 키워드였거든요. 안내보면 Your enhanced intuition later helps the car navigate the exit safely. exit가 안 나왔어. 이게 뭔 뜻인데 exit이? 출구 나가는 곳이란 뜻이고 내비게이트가 뭔 뜻이랍니까? 안내하다. 그쵸. 일단 첫 번째는 항해하다. 배를 끌고 밖으로 나간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요? 길을 안내하다. 맞죠? 길을 찾다라는 뜻이죠. 찾다. 그러니까 옛날에 뱃사람들이 별 같은 거 보고 밖에서 이제 배가 나가를 길을 찾았으니까 내비게이트가 배를 타고 항해한다는 건 결국 별을 보고 내 방향을 찾아 나간다는 말이랑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길을 찾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래서 내비라는 접두사가 바다라는 뜻이랍니다. 네이비 할 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군. 네. Your unconscious mind process information for you automatically. 너의 무의식적인 마음이 처리한다. 동사를 썼어요. 여기서는요. 처리한다. 뭐를? 너를 위해서 정보를 어떻게 자동적으로 처리한다. 괜찮은 것 같은데. 4번은요. 막을 수 있다. 교통사고 뭐 함으로써 너의 몸에 lower body 하체죠. 하체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통 왜 쓴 거야 이거는? 알 수가 없군요. You can lay the groundwork for safe driving through deliberate action. 너는 뭐를 줄 수 있다고? groundwork는 이건 이제 그 기초공사, 토대라는 뜻의 표현이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지하, 지반을 다 다듬고 그 위에 기둥 세우고 건물을 올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기초 작업이라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많이 쓴답니다. 아시겠죠? 토대를 둘 수 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안전 운전의 토대를 둘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의식적인 게 아니라 그랬었죠. 딜리브레이트가 완전 틀린 표현. 그래서 답이 몇 번? 일 수밖에 없겠군요. 네. 조제를 파악해야 한다. 좋은 말이죠.
내용입니다. In marketing research, 마케팅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흔하게 참여한다. 인터뷰에 참여하고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 여기서 명사로 나왔네요. 그와 같은 것에 참여한다. 쉼표 during which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그들은 가리킨다. 그들의 욕망, 선호 또는 마케팅 용어로 말해보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케팅 용어로 말해보자면 O3죠. 그들의 원하는 것 수요하다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인디케이트한다. 가리켜서 표시해준다 이 말인 겁니다. 뭔 내용인데요? 마켓 시장에서 전화 같은 거 하면 네. 고객은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 했어요? 인터뷰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면접 같은 거 보는 겁니다. 선택하는 고객님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 아 이게 좋았군요. 예. 그 다음에 포커스 그룹은 포커스 그룹은 솔직히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고 이게 모르는 게 정상인데 소비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을 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특정 대상층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는 게 포커스 집중이 된 집단들이라는 뜻을 표현해요. 그래서 포커스 그룹이라는 건 결국 특정 대상들의 의견들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장소나 그런 연구 같은 걸 말하는 거였죠. 여기도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에도 참여를 해서 자신들이 원하고 이 욕망하고 선호하는 것을 가리키고 알려준다 이 말인 겁니다.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알린다. 그거에 간단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some methods also try to detect the consumer's subconscious emotions, however, with varying rate of success. 네. 몇몇 방법 또한 고객의 감정을 감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잘했죠? 그래서 다양한 성공률을 같이 소비자들의 감정 또는 잠재의식적 감정 이게 무의식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이건 뭔 뜻이냐면 소비자들이 직접 말하는 감정을 진짜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자들이 말하지 않은 진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다양한 성공률을 가지긴 하지만 이 뜻을 쓴 거예요. 성공률이 다양하다.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나쁜 것 같습니까? 성공률이 다양하다는 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나쁜 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나쁜 말이죠. 성공률은 항상 높아야 좋습니다. 이게 다양하다 이 말에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다는 말이니까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성공률이라는 건 결국 이게 별로 성공률이 좋지가 않다를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은 그러니까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두 개가 없어요. 완전히 있는데요. 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냐면 여기 첫 문장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이건 소비자가 아니고 뭐라 합니까? 이거는 소비자들의 감정을 알고 싶어하는 마케터들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소비자하고 마케터의 서로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주어 자리 넣어가지고 내용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인상이 지금 주어진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내용은 공통적인 뭐를 알고자 한다고? 선호하는 무엇의 선호? 누구의 선호? 고객의 그래, 그게 내용이 똑같이 이어진다고. 이거는 근데 고객이 직접 말하는 것 뿐이고 밑에 있는 거는 직접 말 안 하더라도 마케터들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 컨슈머스 이모션, 소비자들의 이제 감정을 디텍트하고 싶다, 탐지하고 알아내고 싶다 그 말인 거잖아요. 내용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같다고. 근데 이 뒤에 부정적인 표현을 붙지 않았으니까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성공률이 다양하다. 아시겠죠? 그러한 행동적인 방법들, 이 행동적인 방법은 뭔데요? 인간들이 보는 관계에서 하니까 How fellow human, 어떻게 동료 인간들이 반응하는지를 보는 그런 행동적인 방법에서라는 말이고요. 중간에 이지 예를 들면 when exposed to certain brand or product 이 뭐 할 때? 어떤 특정 상품을 유출할 분사공리 이렇게 들어간 거네. 그래서 이 특정한 브랜드 또는 상품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 manually coding, 이 직접적으로 코딩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명령어로 짠다 이 말인 거니까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러한 이 방법들을 손으로 직접 이제 코딩을 짜고 and categorizing their emotion 그리고 그 소비자들의 감정을 분류를 직접 한대요. 이것들이 뭐 한다고? 여기가 주고 여기가 동사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부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 이러한 행동적인 방법들은 labor intensive, 노동 집약적이다. 뭔 소리입니까? 노동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노가다다 이 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and consequently are rarely applied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부정편이야. 그러니까 rarely는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적용된다 in small sample sizes 어디서? 작은 표본 크기로만 적용이 된다니까 대량으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돼요. 그래서 쓸모가 많이 있기요 없기요? 라는 말을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인간들이 어떻게 동료 인간들이 반응하는지를 보는 행동적인 방법들 이게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탐지하고 소비자의 감정을 알고 싶다. 이게 위에 있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소비자의 감정을 누가 알고 싶은 건데요? 마케팅 연구하는 인간들이요. 그럼 여기서 humans, 인간들이 다른 동료 인간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때 human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케터들, 마케팅 연구자들. 이때 동료 인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소비자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지켜보고 이거를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 결과값을 어떻게 손으로 직접 코딩을 직접 손으로 하고 아니면 이것도 분류도 직접 한대. 근데 그게 잘 된대 안 된대? 맞아요. 크게 적용도 안 될 뿐더러 굉장히 폼이 많이 들어간다. 노동 집약적이라는 말 자체가 단점이 너무 크다 이 말인 겁니다. Human Inspired AI 뭐요? 얘가 왜 나왔어요? 아니 여기 지금 AI 이야기 하고 있었나? 단 하나도 안 나왔는데 소비자들의 감정을 알고 싶다고만 해놨는데 갑자기 뭐라고요? 얘가 두 번째 키가 됩니다. 항상 그래요. 영어 지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게 중간에 여기 중반이나 세 번째 줄 이후부터 한 번도 언급이 안 된 친구가 예시로 쓰인 게 아니라면 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된 단어가 갑자기 중간에 떡하니 튀어나오죠? 인마가 두 번째 키가 됩니다. 얘를 어떻게든 묶어놔야 돼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을 알고 싶다. 근데 그게 어떻다고?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노동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도 잘 쓰인다 안 쓰인다? 왜 그치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AI가 갑자기 딱 나왔어요. 얘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손으로 직접 했어야 되고 막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 많이 쓰고 제미나이 한번 써봤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뭔가가
바뀌어질 수도 있겠구나. 아직은 모르는 그냥 이 생각일 뿐이에요. 읽어봅시다. Human inspired AI makes such method possible on large scale는 맞습니다. 맞아요. 뭐랍니까? 인간에게 영감을 받은 그치. AI는 네. 그런 방법을 가능하게 만든 네. 거대한 규모의 대규모로 지금 너무 자그마한 표본 크기로밖에 적응이 안 됐던 것을 대규모로 이제 적응하도록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단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표현으로 쓴 거죠. AI를 중요 키워드다. 끝인 것 같아요. 과정에서. And even delivering instantaneous result will be possible. 그리고 뭐 한답니까? 그리고 심지어 순간의 결과를 배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죠. 즉각적인 빠른이란 뜻이죠. 빠른 결과를 전달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뭐지? 버튼 하나 딸깍이면 전부 다 이제 옮겨질 수 있는 걸 갖다가. 예를 들어 할 필요 없어요. 이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았으니까 밑에 바로 다 보세요. 1번에. Common application of AI technology in business management. 흔한 공통적인 응용 또는 적응이란 말이네요. 무엇에? AI 기술의 어디에? 경영 속에서 사업 경영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사업 경영에서 잘했고. Methods for designing products that consider the user's emotions. 방법들 뭐 하는? 상품을 디자인하기 위한 맞아요. 설계하기 위한 어떤 상품들 사용자들의 감정을 고려하는 상품들을 설계하기 위한 방법들. 그런 방법이 안 나왔거든요. 그냥 감정만 알고 싶다고 했는지 그 다음에 Importance of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소비자 반응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특정한 브랜드에 대한 반응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것도 해석해줘서 유형, 편리한 개조적인 관습적인 적어서 컨벤션 컨비니언트 그겁니다. 관습적 소비자의 초점이 맞춰진 마케팅 연구 방법의 유형들 종류가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요 밑에 거 해석해주세요. AI의 이득 있죠? 네. 그 상품에 반응해서 네. 되게 감동을 상실하는 그렇죠. 상품에 반응하는 감정이겠죠. 반응하는 소비자 감정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의 AI의 혜택 몇 번인 것 같아요? 일 수밖에 없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이거는 예시니까 안 읽었어도 답이 나와야 되는 구조다. 근데 단어 타문트라도 빠르게 해석해봅시다. 답은 다 나왔으니까 효림이가 다 해준답니다. B야 중요한 전치사죠. 오모의 그렇죠. 네, 그죠. through랑 통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한 슈퍼마켓에서의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는 하나 하지 마세요. 어떤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하면 정의는 사람 말하는 어떤 사람 someone을 줄여서 one 이렇게 쓰는 거라고. 누군가는 인간의 mind detect 가장 누군가는 감지할지도 모르는 잘했지? 슈퍼의 감정을 네. 뭐 하는 마주하는 네 순간의 전시 상품 아니지.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돼. 봐봐라.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번 끊어볼게. 누군가는 탐지할지도 모른다. 쇼핑객의 감정을. 문장은 여기서 다 끝났어. Facing a shop. 일단은 현재 분사의 목적어가 여기 명사 이거 하나까지 일단 선반을 향하는 쇼핑객의 감정이니까 앞에 있는 쇼퍼를 꾸며주는 분사겠지? 선반을 향하는 쇼핑객의 감정을 탐지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이 선반이 무슨 선반이냐? 여기 설명 또 분서를 이렇게 이어가는 거야. 뭐 하는 선반이네? 새로운 상품의 런치 신상품 출시의 상품이라는 게 너무 어색하게 쓰긴 했지. 그러니까 뭔가 새로 출시된 상품들을 전시하는 선반을 향하고 있는 쇼핑객의 감정을 탐지할지도 모른다. 뭐를 가지고?
얼굴 인식을 이 얼굴 인식은 무엇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이고 위에 나온 내용 중에 AI 아 맞지 그거지 그래 AI 기술을 이렇게 그냥 돌려서 표현 못 하겠지. So collecting a vast amount of data from all supermarkets 역시 설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지? Participating in the respective lunch nationwide 부사 표현이고 모두 예를 들어 동사 isolate results 이렇게 가보자. 뭐 하는 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로부터? 각각의 각각 여기서부터 가기가 여기까지 끊으래. 너무 길잖아. 내가 헷갈린단 말이야. 모든 슈퍼마켓에서 터의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 어떤 슈퍼마켓? 참여 어디에 참여하는? 각각의 전국적인 시장에서 런치 출시. 각각의 신제품 출시를 이렇게 해서 표현한 것 같아. 각각의 이제 출시에 참여하는 모든 슈퍼마켓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얘네 중요한 동사를 써가지고 외워야 된다 그랬지. 예를 들어 타동사로 나오면 오를 낳다 산출하다 이렇게 쓰는 것이었고 예를 들어 to n은 n으로 이어지다라는 뜻의 완전히 다른 뜻으로 이제 이어지는 표현이었으니까 이걸 조금 조심해야 된다. 뭐를 낳을 것이다. 단단한 결과 단단한 결과 맞죠? 단단한 뭐고 신뢰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솔리드 단단한 결과. 오케이. 무슨 내용이었지? 그러니까 글의 전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고 싶으면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 이 내용 중심적인 내용하고 흐름 조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봤고 첫 번째는 어떤 표현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어떤 문장을 이어나갔는지 이걸 다시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말했었어요? 선호하는 것이 소비자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다 이 말이어서 첫 줄은요. 근데 두 번째는요. 이제는 그 주체를 바꿔서 마케터들도 소비자들의 감정, 진짜 원하는 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근데 그러한 행동적인 방법이 가진 무슨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죠? 단점 단점도 괜찮지만 한계점,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게 끝나고 뭐를 바로 도입을 시켜놨습니까? 그 뒤에 AI 때문에 뭐 하게 된다고? 그러한 방법들이 이- 가능하고 그죠? 대규모로 가능하게 해준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위에 있던 단점 또는 한계점을 이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여기가 제시가 됐었다. 그래 중간에 문제점이 제시가 됐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면 해결책이 주제가 된다 이 말인 건데 결국에는. 그리고 얘를 바로 들어가 둔 것뿐이죠 구체적으로. 오케이. 여기 내 원래 숫자가 몇 개가 더 남았니? 하나만 있어요. 아 예. 애매하군요. 18번인데요. 할래요? 오 좋습니다. 하나 더 하고 뒤에 5개를 더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가 더 말해. 1, 2, 3, 4, 5 48페이지까지거든요. 그래부터 5개. 네. 이것도 잘 보세요. 문제점으로 시작을 하는지, 통념으로 시작을 하는지, 사실적인, 객관적인 연구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지에 따라서 전략들이 또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뒤에 서술을 해 나가는 전략들이 다양해진다 이 말인 거예요. 데보라 해리스와 프레티 지유퍼의 연구 뭐로 시작을 합니까? 예시는 아니 뭐의 예시인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니까 객관적인
주관적인 생각은 통념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제 일반 사람들의. 그게 앞에 나오면 보통 뭐가 되죠? 뒤집히죠. 통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걔를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글로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도 다 통념입니다. 걔가 나오면 무조건 뒤집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스터디라고 이제 부르는 거니까 얘는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얘는 뒤집어질 이유가 거의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던지고 그 사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좀 설명을 이렇게 이어갈 수도 있고요. 그럼 이 사실이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뒤 나올 내용의 중반까지는 최소한. 알겠니? 얘는 안 뒤집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 그리고 첫 번째부터 문제점을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적어보자.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이런 걸 잘 안 적거든요. 좀 귀찮긴 해서. 자, 보통 서술 전략이 이렇게 간다. 다 적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통념.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념이나 생각을 통념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과 작가의 생각이 같이 이제 나옵니다. 반박, 네? 작가의 생각.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1번 문장, 2번 문장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통념을 앞에 제시를 하면 그 통념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바로 제 이걸 반박하는 구간이 반드시 나온다. 거의 대부분. 두 번째.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얘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이 문제점에 대한 상황 설명으로만 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요.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해결하기 너무나 까다롭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너무 복잡해 있을 경우에는 감히 내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걸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역할의 글도 가끔 나와요. 이게. 문제, 상황, 인식으로 끝이 나는 글도 분명히 있다. 근데 대신에 거의 대부분은 문제점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이제 해준다. 그러면 얘가 주제입니다. 얘가요. 통념이 나오면 반박한 작가의 생각이 결국 주제가 되고요. 이해하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가 나왔을 때는 연구가 나오면 그 연구의 결과 또는 그 해석이 결국 그 글의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핵심적인 주제가. 세 번째. 연구도 크게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연구 뒤에 결과가 바로 이어지거나 결과가 바로 이어져. 얘는 다른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서도 진화를 해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이제 주제일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점 유발 또는 그 문제 해결책으로 쓰일 가능성 세 가지가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데 연구에 대해서 결과가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연구 내용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구의 결과와 그 연구 결과에 작가만의 해석이 이어진다면 얘는 100% 얘 자체가 주제가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글들의 종류를 이렇게 따져보면요. 얘는 일단 3번 유형입니다. 연구, 객관적인 사실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데보라 헤레스와 패티 지오퍼의 연구, 뭐 이런 연구냐면 representation, 표현, 대표, 대변 다 괜찮죠? 표현으로 갈게요. 미국 음식 매체에서의 이 셰프에 대한 표현의 연구는
발견한다?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한대요. Between how many and female chefs are portrayed. 남성, 여성 셰프들이 어떻게 묘사되어지는지 그 사이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더라 이 말인 겁니다. 그림 결과로 시작을 했군요. 그냥 다르다. 뭐가 다르다? 남성, 여성 셰프의 묘사되어지는 방식이 다르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랍니다. 네가 뒤집혀진다고요? 안 뒤집혀진다고. 맞아요.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그 다음 가봅시다. Great male chefs are repeatedly represented as they. 뭐로 시작을 했어요? 바로 그죠? 예시를 누구로 잡았어요 지금? 남성 셰프, 그럼 이거 끝나면 뭐 나오겠어요? 여성 셰프. 대표적인 대조 그림이에요. 남자와 여자 셰프의 차이점. 대조하는 그림면은 요 대조점이라고 부르거든요. 대조하는 대상들을 한번 언급을 하고 이제 그 한 대상이 끝나면 다른 대상이 이렇게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그 차이가 나는 기준점을 제시한 다음에 남성의 본 이렇고 여성의 본이 이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에서는 남성의 본이 이렇고 여성의 본이 이렇다.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뉘어간대요. 대조글이라고 하는 게. 가볼게요. 훌륭한 남성 셰프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나타난다, 나타내어진다. 수동태면 그렇게 되겠죠. 뭐로써? 성실하고 창의적이고 높게 훈련된 높게 하면 안 돼요. 그 뜻으로 쓰려면 하이밖에 안 써요. 매우 그래. 매우 또는 고도로 훈련을 받은 전문가. 라고 묘사가 빈번하게 된대요. And often depended. 또 묘사하다 똑같아요. describe나 depict나 같은 뜻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고 또 종종 묘사된다 뭐로써? 인스타파주의적인 규칙을 깨는 사람. 사람. 인스타파가 뭔데요? 인간의 관습주의에서 인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타파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브레이커, 인스타파적인 룰 브레이커 사족이죠. 이거 지금 틀린 표현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인스타파적인 거는 인간이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그 규칙을 깨부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된다 이 말이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였게요? 셰프가 뭐 하는 인간들이죠? 요리하는 인간들이죠? 네. 거기서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 요리하면 떠오르는 이 습관적인 생각 그게 뭐예요? 지금 남성 여성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으니까 이 요리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기존의 관습은 뭐 관습적인 생각은 뭐였냐 이 말인 거야. 뭔데? 요리는 주로 누가 한다? 남자. 요새는 그런가요? 남자 요리사가 더 많지 않아? 요리사 말고 그러니까 남자 요리사가 인스타파적인 규칙 파괴자라고 묘사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원래 남자 요리사가 원래 남자라면 이게 규칙을 파괴한다거나 이런 말이 안 나오겠죠. 관습적으로 요리는 누가 한다고? 미안합니다.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원래 여자가 하는 영역 남자가 나와서 한다? 이게 규칙 파괴지. 그렇게 여겨진다 이 말인 거예요. 뭐를 가진? 독특한 시각과 스타일. 가진 규칙 파괴자처럼 묘사가 되어진대요. 전문가처럼 묘사가 되고요. 거기 그 요리에 미쳐있는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처럼 묘사가 되고요. 고든 램지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female professions 여성 전문 셰프들은 종종 판단된다 여기 측면에서 판단이 되는데요. 홈 스타일 쿠킹의 측면에서 판단이 된답니다. 뭐 하는 거? 그래서 가정식 요리, 가정적인 요리 방법의 측면에서 판단되어진다. 그 전문적인 파인 다이닝의 기준에서 판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보다 잘 만든다.
아니 우리 누나보다 잘 만드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판단해버린다 이 말인 거예요. 기준점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인 거예요. 뭐 하는? D value. 접두사 D는 보통 아래쪽으로 끌어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하락시키는 the training, 그 훈련과 역량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정식 요리 스타일의 측면에서 여성 셰프들이 판단되어진대요. 요구되는 역량이라는 뜻이고요. and 그리고 by presenting their foods, representing their foods, 그리고 그들의 음식을 묘사함으로써 뭐로써? 아마추어 같은, 그리고 집에서 만든 것 같은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음식을 표현함으로써 링크스 V2 두 번째죠. 그 여성 요리사들을 이것으로 연결시켜 버린답니다. 가정적인 전통이란 말이죠. domestic tradition은요. 국내의 가정의 둘개에 다 있는데 지금 홈 스타일하고 홈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맥락을 연결시켜 가고 있으니까 가정적인 전통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라기보다는 professional standards, 전문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저지 요거를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주는 거죠. 뭐 하는? crucial, 중요한 to recognition in the culinary field, 요식 업계에서의 인식 또는 인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적인 기준에서 판단이 되어진다기보다는 가정적인 기준에서 판단이 되어진다는 게 문제. 다르게 차별적인 기준으로 본다. 간단하죠? 네. 남자는 어떻게? 되게 전문적이고 되게 헌신적이고 되게 창의적이고 되게 훈련을 많이 받는 것처럼. 여성 셰프들은 어떻게? 그냥 집에서 만든 요리 그냥 가져올 거 아니야. 우리 집 요리랑 어떤가? 그러니까 비교. 고든 램지가 만드는 스테이크를 집에서 만드는 거랑 비교하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새 그 흑백 요리사에서 그 정지선 셰프라든지 이제 여성 셰프들이 되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이렇더라 이 말인 겁니다. 아이들. 바스 들어봤나 그거? 집에서 혹시 해봤어요? 저도 해볼 생각 전혀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미국에서 여성 셰프들이 만든 요리는 집에서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간다 이 말인 거네. In this way, the operations of culinary field reproduce the gender inequality by valuing qualities associated with the masculine tradition more highly and excluding women from criteria used to classify great chefs. 이런 방법에서 네, 이런 방식으로, 음식으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방식처럼 이제 이런 차별적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요식업 분야에서의 인력은 네, 그 성별의 인력을 줄인다. 그 성불평등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네요. 성불평등을 재생산한다, 계속 만들어낸다 이 뜻인 거고, 뭐 함으로써 가치를 ing가 붙은 거 보니까 value의 동사적인 의미에서 파생시켜서 쓰는 표현이에요. 무조건 value를 동사 쓰면 무슨 뜻이죠? 가치를 매기다. 그러면 안 되고요. 가치 있게 여긴다 이 뜻인 겁니다. 적어도 무조건 적어두세요. 이거는요. value V 적어두고 가치 있게 여기다. 그럼 봐요. valueing 하면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이 뜻밖에 안 돼요. 해석이요. 뭐를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가치 연관성. 연관성 하면 안 돼요. 이게 명사가 아닌데요. 연관된 품질들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이렇게 가는 것이고, 뭐와 연관된? 전통과 연관되어진 품질들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더 높게 남성적 전통에 연관된 품질이나 가치 같은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야근, 노력 그 다음에 막 억질 한 7시간 하기. 근육량 자체가 다르니까 남자도 분명히 힘들겠지. 근데 가능은 해. 근데 여성 셰프들 팔뚝에 근육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근육 합성되는 그 효율성 자체가 차이가 나. 이거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밝혀진 데이터잖아요.
여성 셰프들이 아무리 지네들이 그 사람들이 노력한다라도 7시간까지 뭐 억지로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남성들이 할 수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하이리하게 밸류잉한다 이 말인 겁니다. 좀 더 높게, 좀 더 많이 가치 있다고 여긴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 그리고 또 ING죠. 배제함으로써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배제함으로써 예, 여성들을 여성들을 뭐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기준, 스탠다드랑 똑같은 뜻이에요. 크라이테리아 아니에요. 기준. 무슨 기준이요? 정당화 분류하더라. 클래스파이 분류하다. 네. 위대한 요리사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준들로부터 여성들은 배제함으로써 이런 식의 불평등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 이것은 뭐 한다? 제한한다. 뭐를? 여성 셰프의 능력을 뭐 하는? 인식을 얻고 그치, 어떤 인식이 있어요, 이게? 프로페셔널 셰프로서의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못 얻게 한다. 그리고 또 뭐 함으로써? 뭐 하는 능력? 환경과 문화와 상징적 보상.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인 보상을 챙기는 능력을 제한시켜버린다 이 말인 겁니다. 무슨 보상이죠? 그 인식이 발생시키는 그러한 보상입니다. 전문적인 셰프로서의 인식, 명성, 평판을 기반으로 해서 얻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상들을 여성 셰프들은 상대적으로 받고 있지 못한다 이 말인 거죠. 차별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성 셰프들의 불평등한 처우. 이게 글의 주제였습니다. 몇 번이요? Ways to overcome gender inequality. 뭐야? 어디요? 아니 어디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극복하는 방법들이니까 해결책이 나왔어야 돼요. 지금 연구 객관적인 사실이 앞에 나오고 내용은 전체는 안 뒤집어졌는데 이 글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안 좋다. 이게 문제적인 부분이다라는 게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해결책이 나왔어야 이게 2번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유추하거나 추론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안 하면 되죠. 뒤집거나. 근데 그건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지 이 친구가. 그냥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인식만 하고 끝났다니까요. 이것도요. 해결책이 제시가 안 됐다. 문제 상황만 존재할 뿐이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이게 글의 주제입니다. 키 디프런스. 5번 자, 일단 3번은 왜 골랐었어요? 전문 요리 남자 여자 차이라니까 이 친구야. 이거 두 개가 남녀 차이 아니에요. 아니 봐봐 이게 그 전문적이고 홈스타일, 그러니까 가정식 요리 사이의 차이점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남자 셰프, 여자 셰프라는 키워드 자체가 그냥 아예 다 빠져 있잖아 그냥. 이거 그냥 셰프가 만든 요리하고 집에서 만든 요리란 뜻이에요 이게. 여성 셰프가 만드는 요리를 집에서 만드는 요리처럼 거기에 기준점을 두고 평가하는 게 차별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였는데 이걸 진짜 전문 셰프가 만든 거하고 가정용 요리하고 비교해버리면 어쩝니까 이걸. 네. 5번은요 성고정관념, 근본적인 기저를 이루는 뜻이고 미디어, 키워드, 성고정관념, 키워드, 셰프, 와 키워드 핵심적인 게 3개나 들어가 있잖아. 셰프에 대한 미디어의 표현 속에 이 기준을 이루는 그 근본적인 성별 고정관념.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근데 5번으로 가기까지 그러니까 효림이가 보기를 몇 개를 불렀게요?
2번 먼저 불렀다가 4번 불렀다가 5번으로 갔지 않았어. 네, 맞아. 그러니까 나머지 왜 이것들이 안 되는지 한번 길게 한번 생각을 해봤다 이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고 방학식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섯 개. 방학이 몇 시에요? 방학에 어떻게 할래? 원래는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거든. 왜냐면 이제 그 효린이가 이제 수학을 한번 그때 들어본다고 할 때 방학 시간표를 미리 다 짜놨어가지고 앞으로 땡길 수도 있나? 땡기면 어, 몇 시? 땡기게 된다면 1시가 될 것 같다. 1시? 한 2시부터 시작이니까 12시 반이거든. 12시 반이 낫니? 아니면 8시가 낫니? 네. 12시요? 예, 아침 12시 반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2시 반이요? 좀 더 일찍 못하죠? 그거는 제가 너무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네. 서연이하고 연락은 잘 되죠, 효림이가. 그래도 그냥 아침 일찍 하고 가는 게 낫다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12시 반 할래요, 그냥? 해요. 네. 그래서 12시 반 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때리깁시다.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저희 마지막이라.